안녕하세요. 플랭커스라는 다이어리 브랜드에서 기획과 컨텐츠 쪽으로 주로 일하고 있는 서용마입니다. 예전에는 컴퓨터의 언어를 다뤘던 개발자였다면 지금은 사람의 언어를 다루는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학창 시절엔 게임을 거의 중독 수준으로 했었어요. PC방에서 살고 맨날 밤새고 그랬었죠.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뭐 램이 딸린다, 그래픽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컴퓨터 자체에 관심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정보통신과 전공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미술과면 그림 좀 그려달라거나 하는, 저는 컴퓨터 전공이니까 친구들이 컴퓨터 좀 고쳐달라, 조립해줘라, 이런 부탁을 간혹 받았었어요. 고쳐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만져볼까 하면서 고쳐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군대도 행정병으로 가면서 컴퓨터랑 더 친숙해졌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는 이쪽을 좀 깊숙이 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됐죠.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뭔가 5년 뒤, 10년 뒤에 있을 이 업계에서의 내 모습을 그려봤는데 제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시야를 밖으로 많이 돌렸어요. 퇴근하고 스타벅스로 출근해서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모임이나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3년이 조금 안 됐을 무렵에 개발자를 그만뒀어요. 조금 있으면 대리 달고 30이 넘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아쉬운 게 많아서 그만두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만뒀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썼어요. 네이버도 아닌 티스토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초반엔 조금 좌절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쓰자고 결심하면서 계속 글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봐주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조회수나 댓글, 구독자가 늘어나는 경험을 직접 겪고 나니까 내 글이 망할 정도는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쓸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발자로 일하고 나서도 쉬지 않았어요. 퇴근 후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꾸준히 썼어요. 그렇게 조금씩 제 콘텐츠를 쌓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쪽으로 전직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5년째 하고 있는 모임이 있어요. 다이어리 바인더를 쓰는 모임인데 그 모임 안에서 지금 회사의 대표님이랑 연이 닿았거든요. 어떻게 서로 시기도 잘 맞아서 좋은 시기에 피벗할 수 있었어요. 취미를 모임으로 하다가 직업까지 온 거죠. 일종의 덕업일치를 이룬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고객이었으니까 주로 출시된 걸 사기만 했다면 이제는 제가 필요한 걸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계획한 것들이 상품으로 나온 것들도 많아요. 그런 데서 오는 뿌듯함도 있고, 그리고 제가 주로 회사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 바인더 회사의 고객이었는데 그들이 제 고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업을 하지 않아도 영업이 되고 그 시장 안에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반응을 얻기도 쉽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글로 생산하고 싶었던 콘텐츠가 회사 업무와 맞물리니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시너지인 것 같아요. 다이어리를 쓰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바인더가 한 해가 지나도 다이어리를 새로 사지 않고 속지만 바꾸면서 써도 돼서 나만의 다이어리를 만드는 그런 도구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쓰게 되면 사용법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활용하던 방법들을 블로그에 쓰곤 했거든요. 이게 모임으로 확장됐어요. 다른 분들은 바인더를 어떻게 활용하실까 궁금해서 이걸 쓰는 유저들도 만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영감 좀 얻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모임을 만들게 됐죠. 쉽게 말하면 일종의 자기개발 모임이에요. 바인더를 사용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만나면 계획한 부분들을 잘 지켰는지 함께 돌아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독서 모임도 하고 다른 콘텐츠를 하기도 하는 자기개발 공유회 같은 느낌이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냥 톱니바퀴의 부품 하나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소모되는 느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좀 허탈하고 그 시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적어봐야겠다 싶어서 뭐라도 조금씩 적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남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기록하는 순간만큼은 뭔가 나의 세계에 온전히 빠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기록하는 거에 재미를 붙이고 몰입하게 되면서 기록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지금까지 쭉 하게 된 것 같아요.
다양하게 써요. 잘 살펴보면 시기마다 한 종류의 글이 편중되어 있어요. 영화에 꽂히면 영화에 대해서 엄청 쓰고, 책에 꽂히면 책 서평을 엄청 쓰고요. 제가 좀 한번 푹 빠져 사는 타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분야에 몰입했다가 지겨우면 주제를 계속 바꾸면서 글을 쓰는데 그 덕분에 꾸준히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슬럼프를 탈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작년부터는 손으로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뷰 매거진도 써보고 있어요. 좀 길게 시리즈로 글을 써보고 싶기도 했고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손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했거든요. 의도한 건 아닌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인터뷰하더라도 이야기가 깊어지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꽤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도 인터뷰로 만나면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 알 수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저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은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둘 다 각자의 장점이 있는데 저는 아날로그는 편안하고 디지털은 편리하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일기나 생각을 풀어낼 때는 아날로그 다이어리를 많이 쓰고요. 디지털은 리스트를 정리할 때, 예를 들면 할 일을 정리한 투두리스트나 독서 리스트, 영화 리스트, 이렇게 뭔가 모아봐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놓는 용도로 써요. 나중에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쉽고요. 많은 분들이 두 개를 같이 씀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자료가 생기면 그걸 못 참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중복 때문에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그것의 장점을 읽는 게 싫더라고요. 차라리 중복이 생기더라도 같이 씀으로써 얻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둘 다 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는데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모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록을 참고해야 될 일이 많아요. 모임에 가서 제가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기록은 빨라야 된다. 기록은 항상 해야 된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록했던 스토리들을 녹여서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참고하려고 계속 옛 기록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글 쓰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겠다. 책을 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글을 써서 나오는 결과물이고요. 저는 그냥 여행 가서도 글 쓰고 일상에서도 글 쓰고 표현하고 그렇게 꾸준히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 개발자였을 때는 다들 개발자 같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예전에 개발자였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래요. 그걸 보면 제 모습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요. 과거에 저처럼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가능성을 조금 더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영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